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Part D exclusion 하면 Part D의 커버리지에 포함이 안 되는 드럭이 있어요. 이건 뭔 소리냐면은 CMS에서 이 어떤 약은 니들이 보험회사에서 그거 줘봐야 우리는 페이를 안 해. 그거예요. 자기들은 여기 있는 게 말하자면 weight loss gain, 그러니까 체중 조절하는 약. 그 다음에 fertility는 그런 뭐 임신 태아 뭐죠? 임신하게 만드는 약. 뭐라 그러죠, 그거. 그 다음에 코스메틱 약 같은 거. 그 다음에 코프하고 콜드 약 그런 거. 그 다음에 바이타민.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게 되면 그 이렇타일 디스펑션 드럭 있죠? 그 ED 메디슨. 그건 아시죠? 비아그라 같은 그런 거. 그게 이제 발기부진제 그거죠. 그게. 근데 그게 원칙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거는 CMS에서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CMS에서는 이거 바이아그라 얘들 줘봐야 우리는 돈 안 줘. 처방전 있어도 돼요? 응? 처방전 해도 돼요? 안 줘요. 처방지수는 안 줘요. 아. 결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결제를 못 받는 거죠. 왜냐면 이게 CMS 보면 이거는 건강을 지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혈액 순환되잖아요. 노인분들 혈액 순환되잖아요. 네. 근데 받는 사람들도 아니 만약에 형이 그거 갖고 심장병을 주면 되죠. 그,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건 되죠. 약을 낮춰서. 예. 근데 이제 그게 심장병으로 이걸 투약하게 되면 되지만은 이제 이거 ED로 쓰면 그게 안 되죠. 하여튼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ED 메디슨 우리 HM을 다 줘요. 비아그라 다 줍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보험회사에서 다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자기들 풀 앞에서 깎아먹고 주는 거예요. 주되 자기들은 정부에 커버지 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 계좌 방식으로 네. 떠날까봐. 그러니까 이제 주는 게 뭐냐면 이지 초이스, 센츄럴 다 줘요. 근데 다른 회사는 안 주지만. 넘어갑니다. transition requirement.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보험에 처음에 가입을 하면은 이게 transition이죠. 처음에 어떤 다른 보험에 있거나, 안 그러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있다가 이 파트 D에 들어오게 되면은, 파트 D를 바꿨거나, 그럴 때는 회사끼리 이게 약 카본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의 이 전환하는 이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박스에 가서 하이라이트 해두세요. 그건 뭐냐면은, 싱글 30day free를 줘요. 처음에, the first 90day 동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90일 동안에 30일짜리 한 번 프리할 거를 그냥 줍니다. 이게 포뮬러리가 없어도. 그래서 만약에 플랜 A에 있다가 플랜 B로 옮기잖아요. 그럼 플랜 B에 있는 회사가 약의 포뮬러리는 플랜 A에서 먹던 약이 없어요. 그렇다고 플랜 B에서 줘야 됩니다. 아무 소리 못해 줘야 돼요. 처음에 90일 동안에 한 달치 약을.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박스에 가서 하이라이트 해두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롱텀 케어, LTC 시설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90일 동안에 멀티플 31데이 프리를 줘야 돼요. 결국은 이제 석 달치를 다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에 가서 첫 번째 빌렛에 가서 하이라이트 해두세요.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트랜지션 동안에는 아까 나왔었잖아요. 스텝 테라피하고 프라이어 오토라이제이션 코드 나와 있다 그랬죠. PA 코드하고 ST 코드. 이게 트랜지션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약을 안 줄 수 없어요. 다 줘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아까 다 설명한 건데. ST 코드하고 PA 코드가 여기서 안 통해요. 전지식 기관에는. 그러면은 일부러 사람들이 약 먹기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구나. 상관없네. 처음에 뭔가 맞자 음. 상관없네. 그 필요 없네. 받고 있는데 뿐이야.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험 에이전트로서 만약에 어떤 우리 환자들이 약을 이제 옛날에 먹던 약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는 그걸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폼을 줘요. 환자한테 폼 줘갖고서 이걸 갖고 가서 닥터한테 사인 맞아다가 보험에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닥터 사인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그 포뮬러이 없더라도. 그게 이제 익셉션이죠. 두 번째 빌려주는 거. 두 번째 빌려서 하면 리퀘스천 익셉션 있잖아요. 리퀘스천 익셉션. 네. 맨 처음에 첫 번째 줄에. 네네. 익셉션을 리퀘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실 경우에 네. 이것도 석 달이에요? 90일? 아니에요. 그건 항상 돼요. 이건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 그 requesting exceptio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enrollee, 그러니까 이게 손님이 항상 formulary exception을 request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꼭 필요할 경우에. 그리고 닥터도 마찬가지로 닥터도 exception이 그거를 사인해주고 할 권리가 있어요. 만약에 손님이 원하거나. 넘어갑니다. 출업이란 말이 나와요. 출업. 이게 뭐 출업이 군대란 말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은 출업 out of pocket cost라는 거거든요. 이게 비슷한 말이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게 move란 말이 아마 설명을 했나 보다. move 있거든요. 이거는 파트 이건 A나 B에 있는 말이에요. 이건 파트 B에 있는 말이고 똑같은 뜻이에요. 거기가 비슷한 용어인데 이거는 maximum out of pocket cost예요. 이거 뭐냐면은 이게 보통 한 4,700불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4,700불을 맥시멈이에요. 이것만 내겠다면 그 다음부터는 100% 커버 돼야 돼요. 그러면 해마다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죠. 한 50불, 100불씩 이제. 올라가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출입 컨티뉴드. 근데 이제 이 출입에는 이것도만 출입에다 금액이 있거든요. 만약에 형님만 한 5,000불에 있으면은 이 출입의 코스트에 포함 안 되는 약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파트 D 플랜의 포뮬라에 포함 안 된 약을 샀으면 그거는 출입에 카운트 안 됩니다. 아, 내가 다 돈 다 낸 것은 내가 돈을 만약에 경우에 포뮬라에 없어서 내가 돈을 다 내고 샀어요. 그거는 이 출입에 카운트 안 돼요. 돈을 내가 냈어도.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 손님이 이 환자가 닥터한테 가고서 익셉션을 받아가고서 탄 거는 돼요. 그럼 돼요. 그럼 출입은 이거 1년에 한도가 얼마예요? 아까는 MOP는 4,700불 했잖아요. 여기에 앞에 보면 그 테이블에 있잖아요. 7,100불 정도. 그 스탠더드고 4,700불. 4,750불. 근데 4,700불인데 원래는 4,750불이었죠. 이게 그 말이구나.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되는 거는 OTC 드럭이요. 그건 over the counter, 그러니까는 이 처방약이 아니고 선반에서 왜 우리가 집어오는 약 있죠? 그거는 여기에 치료비 카운트가 안 돼요. 다른 약 안 되는 건 뭐냐면은
환자가 마지막 빌려져 가게 되면은 미국 바깥에서 나가서 약을 산 거, 그것도 안 돼요. 만약에 한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가 그 약을 산 거는 이 치료비 카운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가게 되면 low income subsidies에서 나옵니다. low income subsidies 나왔어요. LIS. 이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게 엑스트라 헬프라고 했죠. 이거 우리 많이 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이거는 그 인컴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FPL이라고 많이 써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연방 빈곤 지수라고 비슷한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페더럴 파워티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FPL의 150%를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은 이걸 다 신청하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거 다 커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몰라서 못해요. 몰라서. 왜냐면 이거 할 경우에 집 한 채는 다 봐주거든요. 집 한 채, 차 한 채. 그런 건 다 봐주고, 나머지는 돈 카운트하는 건 뭐냐면은, IRA나 401k, 그 다음에 뭐, 각종 스탑, 뭐, 그런 거니까, 다른 거가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2013년도에 기준이 얼마냐면은, 인컴은 16,775불이었어요. 인컴이. 그 다음에 어셋은 22,695불이에요. 근데 노인들 중에 통장에 해서 22,695불인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 1년 수입이 16,775불이면 한 달에 거의 한 1,200불, 1,300불 거의 되거든요. 한 달에 말하자면. 이 정도만 안 넘으면 다 받는 거예요. SSI도 포함 인컴이 두잖아요. 그렇죠. SSI 받는 사람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인컴이 이게 싱글이에요. 싱글이고 이거는 커플이에요. 내가 착각했네. 이거 부부 살 경우에. 그러면 어셋은 얘기 나온 게 맞아요. 12,650불. 그 다음에 부부의 경우는 25,260불. 싱글 커플. 이 아셋 개념은 인터레스트 개념이 강하겠네요. 디비덴이나 배당받은 거나 뭐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뭐 CD 같은 거 뭐 다 포함해, 주식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이게 연방정부의 컴퓨터가 다 나와 있어요. 가서 소셜 넘버마다 집어넣으면 너 인컴에가 딱 나와요. 너 통장이 얼마다 그만 다 알아요. 걔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펜션 받는 사람들 응. 그 사람들은 인컴이 높잖아요. 많이 높죠. 그 사람들이 해당 뭐 없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받는 거 좋긴 한데 4,000불씩 받아요? 5,000불 받아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은 걱정 네, 없이 6만불 받아. 6만불 받으니까 그게 병원비가 더 나간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안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스트라 헬퍼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트라 헬퍼를 우리가 신청 많이 해주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고마워서 이제 우리 HMO에 많이 들어줘요. 많이 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신청한 지로부터 약 한 3주만 나와요. 대부분 다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서류를 잘못해서 안 나오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서류를 만약에 6월 한 15일 날 넣었어요.
그래서 뭐 서류를 못 떼갖고서 그러면 한 뭐 7월 한 말경이 나왔다 그래요. 이게 서류 나와서 오케이 됐다고. 이 사람은 언제부터 유효하느냐? 6월 1일부터 이펙티브예요. 이게 뭔 뜻이 있느냐? 이제 다 지났는데. 이 사람이 이때부터 약을 좀 썼을 거 아니에요. 약을 내가 뭐 한 500불씩 먹었다. 그럼 이거를 여기서 자기가 받을 돌려받을 부분을 또 내줘요. 6월 1일 이후에 뭐 먹었냐, 그 비용들을.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펙티브냐면 신청하는 날, 신청하는 달 1일부터 신청하는 달 1일부터 이펙티브예요. 예, 그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 Pharmaceutical Assistance Program. 이건 뭐냐면 제약회사에서 이제 노인들한테 이 자기들 이 연구비의 일종으로 이제 약을 공짜로 샘플 약을 많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약을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정부에서는 또 약을 또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받아 그거죠. 만약의 경우에 앞에서 말한 이 엑스트라 헬프를 퀄리파이 못하는 사람들은 만약의 경우에 그래도 약을 먹기가 부담 있는 사람들은 제약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제약회사에서 이 보조를 하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받아 먹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게 되면은 항상 먹는 것 같아요. 이 약 할 때도 이렇게 임상실험 하잖아요. 예. 그때 노인들이랑 임상실험 하는 것하고 그건 별개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런 약도 그 공짜로 주니까 받아 먹으면 되죠. 아. 근데 그거 하더라도 어차피 치료비는 카운트 안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어제 잠깐 나왔지만 이게 Part D Late Penalty가 있어요. Late Enrollment Penalty. 어제 했습니다. 1% 계산한 거 다 아시죠? 맥시멈은 2006년부터니까 지금 보면 한 8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부터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박스에 가면 63일 나와 있죠. 6-3 Continuous Day 동안에 이 Part D가 없으면은 벌금이 붙기 시작해요. (63일) 동안 그 혜택이 비어있으면 벌금 붙습니다. 설명하는 건 다 그 계산 방법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Part D 프리미엄 페이먼트에 넘어가게 되면은 두 번째 빌렛에, 두 번째 박스에 가게 되면은 이 노인네가 통장에 자기 통장에 한 500불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약값이 한 80불, 원래 한 89불 되니까 한 90불 잡고 90불이면 9, 54, 한 5달은 이걸로 페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 보고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5달만 내가 이걸 페이하고 6달째부터는 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떼가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왜 안 돼요? 이걸로 한번 해서만 이걸로 1년 내내 내야 되고 이걸로 해서 1년 내내 이걸로 내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 부탁을 못해요. 한 번밖에 하나밖에 선택 못해요. 페이먼 방법은.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한번 결정 1년 동안은 다 했나 이거죠? 그렇죠. 한번 했지만 1년 내내 똑같은 걸 하고 똑같은 페이먼 방법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들자 말자 이제 가서 바꾸는 거는 가능해요. 며칠 안에 바꾸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새로 전화해갖고 바꾸다는 건 가능한데
그 다음 페이지. 어제 잠깐 나왔습니다. Employer Coverage of Drugs. 거기 가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Continue the 마지막 페이지 가게 되면은 항상 Benefit Administrator한테 가서 물으라 그랬죠. 어제 말한 거는 그거는 우리 파트 A하고 B에 대해서 말을 나왔었죠. 이게 HMO에 들려면은 이 회사 들어가고서 베네핏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랬죠. 내가 나간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느냐. 파트 D 똑같아요. 파트 D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 가게 되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회사에 이 베네핏을 이거 캔슬하고 나와갖고서 63일 동안 이게 비어 있으면은 페널티 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메디갭 드럭 커버리지가 있어요. 메디갭 드럭 커버리지. 이게 뭔 말인가 참 이거 아시겠지만은 왜냐면은 어제 얘기했지만 우리 차트 우리가 이제 빼라기 차트를 하는데 빼라기 차트에 보게 되면은 메디갭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D는 여기 있고 이거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돼서 메디갭 드럭 이게 있느냐 그러는데 이거는 2006년 이전 소리예요. 아까 설명했었죠. 2006년 이전에는 이 메디갭이 이 드럭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있었지만은 이 메디 파트 B, D에 대한 기준이 계속 변했잖아요. 여러분. 변했으니까 이때의 메디갭 속에 포함된 파트 D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현재 파트 D의 요구사항에 부응을 못해요. 그래서 해마다 이 메디갭 속에 파트 D를 포함한 회사가 이 모든 파트 D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해마다 거의 한 8월, 9월 그때 되면은 이 소비자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플랜이 메디케어 기준에 맞다 안 맞다 그거를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 만약에 경우에 이 손님이 메디케어 통보가 받고서 바로 안 되면 바로 바꿔야죠. 그래야 벌금 안 물죠. 근데 이제 이 메디갭에 든 플랜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안 남았어요. 거의 안 남았는데 가끔 같은 손님들이 편지 갖고 와요. 이거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제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당신 갖고 있는 이 팔더 D 플랜 여기에 포함된 게 더 이상 팔더 D 플랜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캔슬하고 이걸 사라는 소리입니다. 설명해 주면 돼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박스에 보면 크레디터블이라는 말이 나오죠. 크레디터블 그 말입니다. Insurers required to notify beneficiaries if they are creditable. 그 크레디터블이 그 말입니다. 결국엔 다 넘어가겠네요. 네? 메디갭이 없어지고 다 D를 사라고 하겠어요. 이제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네. 대부분 사라졌는데 네. 가끔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지금도 없어지는 걸 왜 배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 팔더 D를 다 포함해서 샀거든. 네, 그 당시에는 샀을 때 뭐 한 120불밖에 안 했다고. 그러니까 물론 계속 올라가는 가서도 네. 아이 싸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기법 안 하는 거예요. D 사는 것보다 안 싸니까. 네.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은 계속 기존에 있던 것은 어쩔 수 그 사람들 권리니까. 그렇죠. 한 번 나가면 뭐 캔슬 못 하잖아요. 사람 없을 때까지는 법 존재하는 거죠. 그래 값은 계속 올라가지만 그래도 싸다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통보를 발달되면 이미 대부분 다 페널티가 붙어 있어요. 그래. 이미 붙어 있다고. 어쩔 수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네, 이미 넘어갔으니까. 근데 그때도 빨리 따라잡아야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메디케이드 드럭 커버리지 나옵니다. 메디케이드 드럭 커버리지. 그 바로 전 페이지 가게 되면은 메디캡 드럭 커버리지 컨티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마지막 박스 보세요. 거기 보면 if these beneficiaries choose Part D plan now, they must pay Part D late enrollment penalty. 이미 늦었어요. 대부분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메디케이드 드럭하고 나오거든요. 메디케이드, 메디칼, 그죠? 이, 과거에는 이 메디칼 드럭을 이 메디칼에서 페이했어요. 근데 그 요즘에는 다 메디케어로 다 옮겨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메디케어에서 다 페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메디칼 받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 박스에 가게 되면은 한 1년 내내 자기가 원하는 플랜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어요. 네. 왜 메디컬 사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 메디컬 사람들은 약을 1년 내내 다른 회사를 바꾸라고 해주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냥 한 군데 하지. 그건 뭐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보기에는 메디칼을 타는 사람들은 약자예요, 사회에서. 사실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니죠. 주거리잖아요, 그걸. 지금 당장 인컴이 없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일단은 인컴이 없는 사람이니까. 쉽게 말해서 64세 돼가지고 다 상속해버렸어. 없어.